은퇴하면 누구나 조금은 여유로워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터의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남은 인생은 편안함과 자유로 채워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3분의 1이 노후 파산 위험군에 속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달 적자를 내며 버티는 삶입니다. 직장을 떠난 순간 소득은 사라졌지만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의료비, 자녀 지원금, 대출 상황, 그렇게 통장의 숫자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서울에 사는 64세 김모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다닌 대가였죠.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남은 건 3천만 원뿐입니다. 은퇴 직후엔 이 정도면 평생 살겠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생활비와 자녀 결혼비, 차량 교체, 여행 한두 번에 돈이 흘러나갔습니다. 월 250만 원씩 쓰면 2억은 7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김 씨는 지금 경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일 안 하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돈이 줄어드는 속도만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자존감도 무너집니다. 퇴직 전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은퇴 후엔 아무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경제적 불안은 심리적 공허함을 키우고 공허함은 다시 소비로 이어집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작은 사치를 반복하며 위로를 얻지만 그것이 다시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산의 67세 박 씨는 퇴직 후 카페를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꾸던 은퇴 창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내가 알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창업 실패 후 남은 건 5천만 원의 빚과 깊은 자책감이었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노후 파산은 단지 통장 잔고가 비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의 진짜 원인을 단순히 돈의 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생활 구조의 변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거나 은퇴 초기의 보상 심리로 지출을 늘리면 금세 자금이 바닥납니다. 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잘못된 투자나 사기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피해자 중 절반 이상이 지인 추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례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절약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연금 외에도 배당소득, 임대소득, 파트타임 근로 등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150만 원에 아르바이트 수입 50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만 더해져도 체감 안정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부터 마음이 닫히고 불안은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소비의 재구성입니다. 은퇴 후 소비는 줄이기보다 다르게 써야 합니다. 경험에 투자하고 건강에 투자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쓰는 소비는 장기적으로 자신을 지탱해 줍니다. 반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과소비나 체면을 위한 지출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노후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삶보다 나를 지키는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큰 변수입니다. 60대 이후의 빈곤은 경제적 고립보다 사회적 고립이 먼저 옵니다. 친구, 동료, 이웃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정보와 기회, 심리적 안정감이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 사람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자원봉사, 시니어 동호회 등으로 자신을 다시 사회와 연결시키는 것이 재정 회복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 심리상담가는 말했습니다. 노후 파산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일을 하던 시절엔 돈이 중심이었지만 은퇴 후엔 의미가 중심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환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결국 노후 파산을 막는 첫 걸음은 돈을 지키는 기술보다 삶을 다시 설계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60대 중 3명 중 1명이 노후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보다 더 두려운 건 스스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통장 잔고는 다시 채울 수 있지만 잃어버린 자존감과 관계는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계산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마음의 통장은 채울 수 있습니다. 관계, 의미, 건강, 그것이 진짜 노후 자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더 오래가는 자산, 바로 삶의 균형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노후 파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는 이제 뉴스 속 통계가 아니라 주변에서 들리는 현실이 되었다. 은퇴 이후 60대 중 3명 중 1명이 재정적으로 버티지 못하고 파산 위기를 겪는다는 사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변화 속에서 미리 대비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위기가 눈에 띄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다가온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현금 흐름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 은퇴 전에는 매달 고정적인 급여가 들어왔지만 퇴직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날보다 나가는 날이 많아진다. 처음엔 적금과 퇴직금으로 버틴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예금의 곡선은 직선으로 떨어지고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그렇게 통장 잔고보다 더 빨리 줄어드는 건 마음의 여유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66세 이모 씨는 30년간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3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 이 씨는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고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내줬다. 남은 2억으로는 10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생활비가 발목을 잡았다. 아내의 무릎 수술, 본인의 고혈압 약, 그리고 물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매달 지출은 30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길 정년퇴직 이후엔 돈을 쓸 일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늘었어요. 하루 3끼를 집에서 먹으니 식비가 더 들고 병원비는 꾸준히 나가요. 결국 버는 게 없으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라고 했다. 은퇴 전엔 돈이 많으면 자유로워질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은 달랐다. 돈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건 삶의 균형이었다. 심리적으로도 은퇴 후 파산의 그림자는 깊다. 전문가들은 노후 파산의 심리적 전조를 3가지로 나눈다. 첫째, 자신이 쓸 돈에 대한 불안감으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단계. 둘째,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는 방어 단계. 셋째, 결국 자존감이 무너져 사회적 관계까지 끊기는 고립 단계다. 이 3단계는 순서대로가 아니라 반복된다. 불안과 자책, 후회와 방어가 교차하면서 마음의 에너지는 점점 소진된다. 퇴직 전엔 자신이 사회의 중심에 있었지만 은퇴 후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면 작은 돈에도 예민해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불편해진다. 결국 돈보다 먼저 잃게 되는 건 사람 사이의 거리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노후 파산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생긴다고. 즉 수입이 끊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전의 생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은퇴자 중 60% 이상이 퇴직 후 첫 2년 안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다. 그 뒤로는 일정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남은 자산을 줄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미 소비 패턴이 굳어버린 탓에 조절이 쉽지 않다. 소비는 습관이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에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보다 돈이 내 삶의 리듬에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를 재정비해야 한다. 노후 파산을 막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다. 퇴직 후엔 금액의 크기보다 흐름의 존재가 중요하다. 일정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외에 소규모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 혹은 주 2일 근로라도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진다. 돈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라도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감각을 유지시켜준다. 반대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구조는 아무리 큰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두려움을 키운다. 그러니 노후에는 큰 돈을 버는 방법보다 작은 돈이 끊기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두 번째는 관계의 지속이다. 돈의 흐름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의 단절이다. 파산을 경험한 은퇴자들은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끊겼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없으면 만남이 불편해지고 체면이 무너질까봐 회피하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고립이 다시 경제적 불안을 악화시킨다. 정보를 얻을 수 없고 감정적 위로도 사라진다. 복지 제도나 일자리 정보 무료 강좌, 커뮤니티 활동 같은 기회들이 바로 그런 관계망을 통해 들어온다. 돈을 잃는 것보다 관계를 잃는 것이 더 치명적이라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재구성이다.
노후의 소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써야 한다. 은퇴 초기의 여행, 차량 교체, 자녀 지원 등의 목돈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지출은 대부분 후회로 남는다. 대신 건강 유지와 관계 형성, 자기 성장에 투자하는 소비는 오래 남는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문화센터나 동호회 활동에 쓰는 건 사치가 아니라 투자다. 그 안에서 생기는 관계와 활력은 장기적으로 의료비와 우울감 감소라는 실질적 효과를 낳는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돈을 오래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건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 파산을 예방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일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은퇴 후 일을 그만두는 건 직업을 잃는 것이지 역할을 잃는 건 아니다. 소득의 크기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계속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잃지 않는다. 그것이 자원봉사든 동네 배달이든 글쓰기든 상담이든 일의 형태보다 중요한 건 자신이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다. 이 감각이 유지되는 한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은퇴 후 일을 이어간 사람들의 심리적 안정감은 단절된 사람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이를 통해 타인과 연결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재정적 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결국 돈이 삶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의미가 삶을 유지시킨다는 말이다. 이제 우리는 노후 파산을 돈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결과이며 준비되지 않은 전환기의 혼란이다. 누군가는 퇴직금을 다 써버려서 누군가는 사람을 잃어서 누군가는 자신을 잃어서 파산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돈의 구조를 다시 세우고 관계의 끈을 다시 묶고 삶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노후 파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고갈되고 의미가 사라질 때 찾아오는 인생의 균열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돈보다 시간을, 소비보다 관계를, 불안보다 균형을 관리해야 한다.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어도 마음의 통장은 채워질 수 있다. 그 마음의 잔고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진짜 파산하지 않는다. 결국 노후에 부는 돈이 아니라 삶을 계속 이어가려는 의지에서 시작된다.